A타입과 B타입은 거실의 크기가 정말 압도적입니다. 이 공간은 출근 시간에 준비하기에 딱 좋은 공간으로 보이고, 이렇게 되면서 5구 타입은 다용도실이 너무나 좁아진 모습인데, 이거 도대체 누구 머리에서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이 옵션들을 선택하실 분들은 무조건 패키지로 가셔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실거주 부동산입니다. 오늘부터 디에트르 더 에듀에 대한 청약이 시작됐는데요. 오늘은 이 아파트의 인테리어와 옵션 분석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 아파트는 정말 옵션 장사를 잘하는 것 같습니다. 우선 현관에 있는 브론즈경하고 마그네틱 판넬을 130만 원에 팔고 있습니다. 제가 현관의 거울을 옵션으로 파는 건 처음 봤습니다. 그리고 주방 벽 상판과 함께 주방 싱크볼에 무선 충전기를 250만 원에 묶어서 팔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대단한 건 시스템 에어컨인데 세부적인 모델도 정해놓지 않은 상태에서 금액만 정해놨습니다. 계약 후에 삼성이든 LG든 건설사가 알아서 정하고 세부 모델도 정하는데 여기에 이의제기를 할 수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처음 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아파트가 인테리어는 정말 살고 싶게 잘 만들어놨습니다. 그런데 구조적으로 치명적인 단점들이 조금씩 있는데요. 인테리어부터 쭉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현관부터 정말 특이합니다. 현관 팬트리 입구를 디딤석에 올려둬서 디딤석의 크기가 엄청나게 큰데요. 현관 쪽에도 발코니가 확장되다 보니 이렇게 구조가 빠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현관에서 마음에 드는 점은 중문이 원슬라이딩으로 닫히면 이렇게 현관 팬트리와 벽 사이에 쏙 들어갑니다. 디테일이 참 마음에 들죠. 다만 C타입은 현관 팬트리가 없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면동 도어가 들어가고 디딤석도 일반 아파트 같습니다. C타입의 가장 아쉬운 점은 입구에 들어서면 욕실이 보인다는 겁니다. 5구 타입은 현관 입구를 꾸미기가 정말 애매해요. 입구에 들어서면 욕실의 스위치가 보이는데 욕실 스위치가 여기에 설치되는 게 맞나요? 그나마 84 타입은 벽의 크기가 조금 크기 때문에 그림을 걸어둔 걸 볼 수 있는데 그래도 욕실 앞벽에 그림을 뒀다는 게 영 마음에 안 듭니다. 이 검단 신도시들의 특징인지는 모르겠는데 거의 모든 아파트에 창호가 인면 분할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거실의 우물천장은 기본형으로 나와 있고 간접 조명과 아트월의 조명만 옵션으로 추가할 수 있습니다. A타입과 B타입은 거실의 크기가 정말 압도적입니다. 5구 타입이 거의 40평대 이상의 거실 크기고 84 타입은 정말 이만한 거실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소파를 놔도 뒤쪽에 공간이 이만큼 생기기 때문에 뒤쪽에 장식장을 만들고 안마의자 같은 걸 놓더라도 정말 공간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아트월은 대형 타입의 포세린 타일로 마감했는데 주방 벽 타일 옵션을 선택하면 주방 벽과 아트월이 연결되고 도어는 히든 도어가 들어갑니다. 세라믹 타일이 아니어도 모든 타입의 인테리어가 굉장히 훌륭합니다. 바닥은 기본적으로 밝은 색상의 강마루가 시공되는데 광폭 타입의 강마루와 원목 마루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침실의 공간도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침대가 놓아져 있어도 반대쪽에 거실장과 TV를 놓고도 공간이 이만큼이나 남게 되는데요. 벽에 붙박이장을 설치하더라도 정말 공간이 충분할 것 같습니다. A타입은 알파룸이 제공되고 알파룸을 통해서 드레스룸과 욕실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침실에서 들어갈 수 있는 입구가 없기 때문에 이곳은 슬라이딩 도어를 선택해서 공간을 거의 열어두게 될 것 같습니다. 이 공간은 출근 시간에 준비하기에 딱 좋은 공간으로 보이고 지금 모델하우스처럼 안락의자나 안마의자를 놓는다면 정말 좋은 휴식 공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실 A타입이 분양하는 개수가 별로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분들은 C타입에 당첨되실 텐데요. A타입만큼은 아니지만 C타입도 방의 크기가 굉장히 큽니다. 다만 C타입에서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부분은 욕실 도어랑 드레스룸이 너무 가깝습니다. 이곳은 습기가 가득한 드레스룸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제습기를 반드시 두셔야 될 것 같고 가능하다면 천장에 빌트인 제습기를 설치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침실 1에서 이 아파트가 정말 거슬리는 단점이 하나 있는데 침실 1 앞발코니에 하향식 피난구가 설치됩니다. 물론 이 피난구 열면 아파트 전체에 경보가 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열진 않겠지만 매일 자는 공간 옆에 하향식 피난구가 설치되어 있는 건 약간 이상하지 않나요? 이편한 세상 검단 웰카운티는 드레스룸 안쪽에 도어까지 나와 있고 이 도어를 열어야만 하향식 피난구가 나오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너무 오픈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여기에 설치되면서 문제가 생기는
생기는 공간이 또 하나 생겼는데요. 다용도실에 실외기가 들어갑니다. 이렇게 되면서 5구 타입은 다용도실이 너무나 좁아진 모습인데 거기에 더해서 워시타워까지 올리면 옆에 있는 창문을 막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나마 84 타입은 워시타워를 놓더라도 이곳의 공간이 넓기 때문에 활용할 수 있는 여부가 굉장히 무궁무진한데요. 실외기실이 이 안쪽으로 들어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84의 A타입과 B타입은 침실 2의 크기도 정말 큽니다. 침대를 놨는데 책상이 여기 끝에 붙어 있습니다. 다른 타입들은 일반적인 방 크기인데 84A와 B만 침실 하나가 이렇게 큽니다. 거의 다른 아파트에 방 2개를 터놓은 것처럼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방 크기가 큰 만큼 방에 인면 분할창까지 적용되니까 뷰 자체도 정말 시원하게 잘 나옵니다. 다른 타입들은 일반적인 방의 크기와 비슷한데요. 84C 타입에만 팬트리 공간이 제공됩니다. 사실 침실 3이 성인 자녀가 쓰기에 좋긴 한데 이 공간 전체를 너무 쓰기에는 이 오른쪽 도어 같은 경우에는 집안의 창고로 활용될 가능성이 커 보이고요. 자녀가 있다면 이 왼쪽 도어 쪽만 붙박이장을 사용할 것 같습니다. 주방은 디귿자형 주방으로 깔끔하게 잘 마감했습니다. 아쉬운 점은 설계가 옛날 설계이다 보니 창이 작은 창이 나와 있습니다. 주방 상부장의 하부에 조명도 잘 나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침리형 후드를 사용하면서 라인도 잘 맞췄고 후드 위쪽으로 상부장도 잘 마감했습니다. 84 타입은 세라믹 상판도 선택할 수 있는데 원목마루와 잘 어울리는 톤입니다. 84C 타입만 주방의 상하부장을 조금 다른 색상으로 마감했는데요. 전체적인 인테리어 톤을 잘 맞춰놓은 것 같습니다. 이 아파트가 인테리어적으로 신경 쓴 게 느껴지는 건 욕실입니다. 세면대와 양변기 수전은 다른 아파트와 그냥 비슷하게 무난한 걸 사용했거든요. 그런데 타일의 색상을 전체 아파트 톤과 맞게 약간 진한 색채로 마감을 했는데 욕조 옆부분까지 타일로 마감한 데다가 배수구를 일자형을 사용했습니다. 모두 고급 사양은 아니지만 이런 디테일한 마감이 굉장히 훌륭합니다. 샤워 부스가 있는 욕실도 전체적으로 차분한 톤의 타일을 잘 사용했고 샤워 부스 안쪽도 배수구를 이렇게 일자로 마감했습니다. 욕실 끝쪽에 기둥 때문에 이렇게 조금 남는 공간이 있는데 이 영역을 젠다이 라인으로 딱 맞췄습니다. 이런 디테일들이 인테리어적으로 정말 신경을 많이 썼다는 게 느껴집니다. 보시다시피 조명도 해바라기 수전과 걸치지 않게 정말 좋은 위치에 잘 설치했습니다. 무엇보다 좋은 건 84A와 B타입의 공용 욕실인데요. 완전히 호텔식으로 구성해뒀습니다. 세면대 하부장에 상판까지 갖추고 있고 인테리어적 구성이 완전히 호텔형입니다. 뒤쪽을 돌아보면 이렇게 변기가 위치해 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이 위쪽에 실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장까지 갖춰뒀습니다. 그리고 세면대와 샤워 부스를 벽으로 공간 분리를 해준 모습까지 보이고 거기에 샤워 부스를 만들다 보니까 샤워 수전도 안쪽으로 잘 들어가 있습니다. 이 욕실 구조 막상 보니까 정말 마음에 드네요. 그런데 문제는 84C 타입인데요. 이거 정말 충격적입니다. 입구에 들어가면 변기가 보이고 이 앞에 세면대를 마주보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공간의 넓이로 봤을 때 그냥 일반 욕실처럼 만들어졌어야 되는데 84 타입을 모듈 시공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엉터리 구조가 나온 것 같은데요. 지금 이게 말이 되나요? 심지어 여기는 현관과 마주보고 있는 구조입니다. 욕실 문 열어놓고 나가면 현관에 들어오면 변기가 보이는 거예요. C타입에서는 이거 하나가 정말 치명적입니다. 저라면 C타입에 당첨되면 무조건 욕실 리모델링 할 겁니다. 여기 샤워 부스에 휴지거리 설치된 거 보이시나요? 이거 도대체 누구 머리에서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인테리어가 이렇게 전부 다 좋았는데 84C 타입의 욕실에서 정말 깼습니다. 네, 이제 옵션을 살펴볼 텐데요. 이 아파트가 옵션 설계를 굉장히 꼼꼼하게 그리고 상술적으로 정말 설계를 잘 해뒀습니다. 우선 필수 옵션부터 보겠습니다. 확장과 시스템 에어컨은 당연히 필수고 고민하지 마시고 모든 방을 선택하세요. 조금이라도 빼면 나중에 후회하고 돈도 더 많이 들고 그때 가서 설치하려면 집도 망가집니다. 냉장고장은 안 하면 그냥 빈 공간이 되기 때문에 선택하셔야 나중에 집을 팔기에도 수월할 겁니다. A타입과 B타입은 중문이 팬트리로 들어가는 히든 타입이기 때문에 처음이 아니면 나중에 설치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C타입은 나중에 설치도 충분히 가능해 보입니다. 그래서 A타입과 B타입은 중문을 꼭 선택하시고요. 주방 상판은 엔지니어드 스톤은 꼭 선택합시다. 인조 대리석으로 하시면 2-3년 안으로 기스가 생기기 때문에 보기가 싫어지고 그때 가서 바꾸려면 돈도 많이 듭니다. 당첨돼서 실거주를 안 하시고 세를 주거나 돈을 최대한 아끼실 분들은 여기까지만 딱 선택하시면 되고요. 이제 실거주 하실 분들 중에서 패키지 옵션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이 패키지 옵션의 고민 포인트는 히든도어와 조명 옵션입니다. 이 옵션들을 선택하실 분들은 무조건 패키지
패키지로 가셔야 됩니다. 필수 옵션에서 이 3개를 포함하면 브론즈경이나 월패드, 빨래 건조대를 그냥 보너스로 준다는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3개가 필요 없으신 분들은 필수 옵션에서 시스템 가구만을 더한 추천 옵션만 더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패키지 할인가가 꽤 괜찮은 편이기 때문에 적당히 고급스럽게 오래 거주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패키지 옵션을 선택하시는 게 합리적인 선택으로 보입니다. 그런 분들은 하단에서 패키지 옵션과 추천 옵션을 더한 옵션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하단 부분의 설명도 조금 필요할 것 같은데요. 우선 알파룸 같은 경우에는 항상 열어놔야 되는 공간이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선택하시는 게 실용적으로 공간을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A타입 같은 경우에는 붙박이장과 화장대는 당연히 선택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냉장고 같은 경우에는 5구 타입만 추천드리는데 그 중에서 양문형 타입이 가장 좋으니까 이것도 LG전자의 제품을 추천드립니다. 5구에서 이 옵션을 추천드리는 이유는 주방의 공간이 협소하기 때문에 인출식 수납장이 조금이라도 있는 게 더 좋기 때문입니다. 인덕션은 LG 제품을 추천드리는데요. 쿠첸 제품이 저렴하지만 2개 이상 동시에 조리를 할 때 LG와 출력 면에서 차이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LG 제품을 추천드리고 SK매직 제품이 보더리스 제품으로 분명히 고급 사양은 맞지만 가격 차이가 큰 만큼 저는 인덕션 LG 제품을 선택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스팀 오븐은 SK매직의 이 모델이 들어가는데 여기부터 에어프라이 기능이 들어가기 때문에 나중에 사용하시기가 굉장히 편리합니다. 또 만약에 이걸 선택하지 않으면 하부에 팬 서랍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공사하기가 굉장히 까다로워집니다. 식기세척기를 추천드리지 않는 건 여기 있는 모델들이 가장 중요한 분리세척 기능이 빠져 있다는 겁니다. 분리세척이 있어야 물과 전기를 많이 아낄 수 있고 실용성이 높아지니까요. 이건 그냥 입주해서 따로 설치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제가 실거주 분석을 하면서 이 아파트에 대해서 비판을 좀 했는데 인테리어와 옵션을 보니까 실용적으로 잘 나온 아파트인 것 같습니다. 당첨되신 분들 모두 축하드리고 좋은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에 더 좋은 실거주 분석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